자, 그래서 잘 쉬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운동량, 충격량을 나갈 건데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은 안 할 거고요. 필요한 것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운동량, 충격량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운동량, 충격량,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뭐 학인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떤 물체의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운동량은 벡터량이에요. 즉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량은 크기와 방향이 없죠. 근데 이 벡터 값은 두고 속도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속도가 얼만큼 가고 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운동량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단위는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물리에선 별일 없으면 질량은 킬로그램이에요. 속도의 기본 단위 미터 퍼 세크. 요 두 개를 곱한 값을 우리는 운동량의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뭐 한 글자, 뭐 뉴턴처럼 이렇게 한 글자로 바뀌는 건 없나요? 얘는 그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이고요. 충격량은 그 물체가 얼마의 큰 힘으로 얼마의 오랜 시간 동안 작용했냐죠.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시해요. 자, 그때 충격량도 역시 뭘 가지고 있느냐?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방향이 없는데 뭐가? 힘이 방향이 있죠. 물체가 힘을 받은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는다는 소리는 그 물체가 힘을 받는다는 소리고, 힘을 받았다는 소리는 그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름부터 볼게요. 얘의 이름은 충격량이에요. 얘의 이름은 충격력이에요. 단위 볼게요. 힘, 뉴턴 곱하기 시간, 세크 해서 표시하시면 이게 충격량의 단위가 돼요. 자, 그런데 충격력이요, 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힘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힘인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려진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에서는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집에서는 누구네 집 몇째 아들 혹은 몇째 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은 인물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듯이 얘는 힘인데 그 중에서도 얘는 충격받은 힘이다. 그리고 충격력이라고 쓰고요. 근데 이거 말고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뭐와 같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얘도 벡터예요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했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 F는 MA죠. F는 MA에서 이 F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뭐예요?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충격력은 알짜 힘이에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충격력이 돼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질량 m을 가진 물체에 이 방향으로 2뉴턴, 이 방향으로 3뉴턴이 작용해요. 근데 시간 t 동안 뭐 2초 동안 작용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세요.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은 알짜 힘 왼쪽에 몇 뉴턴? 1뉴턴이 되니까 충격량은 1 곱하기 2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짜 힘 갖고 계산하신다는 거. 만약에 알짜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죠. 등속도나 혹은 정지 상태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는 거니까 충격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충격력은 특별하게 저 힘 중에서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저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어야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 많이 놓쳐요, 대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많이 나왔죠. 그래프. 자, 그래프를 표현하면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힘을 받는데 어떻게 되니? 라고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 많이 봤었죠. X축이 시간, Y축이 힘.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와요. 그럼 넓이에 해당하는 게 뭐다? 바로 충격량이다. 왜? 힘에다가 뭐를 곱한 개념이니까? 시간을 곱한 개념이니까. 그럼 이 넓이랑 동일한 게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넓이 계산을 못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힘, 평균적인 힘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평균 힘이라고 따진다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시간을 보내서 F는, 즉 평균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때 계산한 건 평균 힘이 되더라. 근데 얘는 뭐랑 일맥상통하느냐? 또 다시 뉴턴 역학으로 돌아가요. 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델타 T분의 델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MV죠. 그런데 질량은 안 바뀌니까 질량 앞으로 빠져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가속도 A예요. 그래서 MA예요, 다시. 그래서 F는 MA예요, 결국은. 나쁘지 않죠? 나중에 그런 거 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시험 문제 냈었거든요. 예전 학교에 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5개였는데 맨 밑에 단서 조항을 하나 붙였어요. 1번부터 5번까지 F는 MA로 해서 F는 MA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증명을 해내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답이 맞건 틀리건 관계없이 무조건 A 뿔 주겠다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난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럼 참 다행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F는 MA예요. F는 MA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물체가 부딪히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 똑같죠. 방향은 반대죠. 충돌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죠. 충돌에서는 항상. 그래서 성립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고1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만 들어가죠. 그런데 수능이라든가 고2에서부터는요 어차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두 물체간, 세 물체건, 네 물체건 간에 충돌 후 그들의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때 계산할 때 조심할 건요, 운동량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은 1차원 충돌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보죠. 참고로 여기 보이는 건요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예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거 내가 풀고 있는 뭐에도 이 문제가 있던데 분명히 똑같이 있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47페이지에 보면 2번 문제 있어요. 이 2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쉬운 걸로 나오고요. 학교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합과학에서도 나오죠. 2번 눈으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참고로 맨 뒤에 답지는 껴놨어요. 빠른 답. 나중에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자, 2번.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밀죠. 철수가 영희를 힘 F로 밉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평면 위에 철수, 영희가 철수를 힘 F로 밀어줘요. 철수도 영희를 힘 F로 밀어줘요. 충돌 시간이 T면 여기도 미는 시간 T예요. 그럼 결국은 충격량이 둘이 어떻죠? 같죠?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죠? 다만 방향이 서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요. 대신 뭐 고려해서 방향 고려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어차피 영희는 영희끼리 질량이 똑같고 철수는 철수끼리 질량이 똑같겠죠? 그래서 결국은 철수의 질량에다가 델타 V 철수 한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고요. 크기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질량 0이 델타 V 0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편견이긴 한데 왜 꼭 철수가 0이보다 무거워야 할까요? 0이가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제 눈을 피하시죠, 두 분은? 자, 그 다음에요. 더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여자친구가 본인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키가 여자친구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배구 선수 누구죠? 결혼하면 그분은 키가 워낙 크니까 남편이 키가 좀 작지 않을까요, 보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그 사람보다 키 큰 남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아마? 자, 그러면 편견이긴 한데 철수가 질량이 더 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속도 변화량은 철수하고 영희 중에 속도 변화량은 영희가 더 커야 되겠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 서로 밀었는데 남자친구가 많이 안 밀려나간다. 아씨,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기억. 철수가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은 철수가 영희가 철수에게 뭐가 된 거죠? 작용, 반작용이 된 거 맞아요. 이은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받는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이죠. 철수는 왼쪽으로 가속될 거고요. A1. 영희는 오른쪽으로 가속되겠죠. A2. 이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랬지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질량이 다를 거니까.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질량이 같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맞고요.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어떻다? 같다. 충격력의 크기도 같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 5번이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보기 편한 걸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간 나와 있는 걸 한 문제만 풀 건데 9번 문제로 가보세요. 9번 문제. 9번. 이건 지울게요. 9번. 여러분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문제도 참 단골 메뉴예요. 드디어 일복이 또 터졌구나. 또 왔네, 일복이. 뭔 일복이 이렇게 터졌는지. 오늘도 잠자긴 글렀네요. 오늘 예상 취침 시간은 5시? 저녁 말고요.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게 계산이 들어가죠.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계산은 없고 말로만 물어보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은요, 빵꾸는 잘 안 나요. 틀리면 틀린 거, 맞은 건 맞는 거. 그런데 말로 물어보는 거는 가끔 이렇게 획가닥 하죠. 글자 읽다 보면은. 우린 국어 능력이 딸려갖고 가끔 틀려요. 자, 그럼 9번 볼게요. 자,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물체 A를 망치로 때렸더니, 잔인하네요. A가 벽과 충돌하는 튕겨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돌 사건이 2번 있어요. 첫 번째,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두 개로 나눠볼게요. 질량 M인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망치로 빵 맞았어요. 힘 F로. 시간 T 동안. 사건 1. 사건 2. 그 물체가 가서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혀서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1으로 가서 결국은 빵 부딪혀서 되튕겨 나왔어요. V2라는 속력으로 되튕겨 나왔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그림은 이 상황이고요. 그래프 볼게요. 자, 그래프를 봤더니 무슨 정보를 줬냐면은 시간, 속도 정보를 줬어요. 0에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그 다음에 여기 3V제로 한 이쯤, 요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T0래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부딪혀서 2V0 마이너스 2V0래요. 그때 시간 간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3T0래요. 지금 뭘 뜻하는 거죠?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망치랑 부딪혀서 속력이 3V, 얘가 이 방향으로 3V0가 된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그럼 운동량 얼마 변했어요? 델타 P1이라고 해볼까요? 정지에서 3MV0니까 3MV0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죠.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변화량만 따질게요. 자, 그 다음 얘가 문제인데 얘는요 3V0, 즉 여기가 3V0예요. 3V0로 가서 되튕겨 나올 때는 2V0로 튕겨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이 뒤바뀌었죠. 지금 방향이 뒤바뀌었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더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운동량은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게 돼요. 무엇까지 고려해서? 방향 고려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 운동량이 이거죠. 2V0에다 곱하기 질량 M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얘는 반대 방향이죠. 지금 왼쪽을 만약에 플러스로 선언한다면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3MV0가 돼요. 영상 안 잘리죠? 그럼 합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5MV0가 돼요. 아, 여기서의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 5MV0니까 P2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하면 되니까는 얼마? 5MV0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자,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충격력이네요. 힘이네요.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럼 내가 힘만 구하고 싶으면 평균 힘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렸죠. 그러면 얘는 시간이 얼마? T0죠. T0분의 3MV0 이게 F1. 여기는 F2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F2는 5MV0분의 여기는 얼마? 3T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3, 3은 9. 9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답이 9대 5인 4번이 되면 맞겠네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계산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까다로워졌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할만은 해요. 할만은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게 12번이에요. 12번은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아, 맞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아, 맞다. 한마디 할 때마다 등급이 한 등급씩 내려간다는 게 문제죠. 고등학교는 그래요, 잔인하게. 그래서 은근히 짜증나는 게 옆에가 갑자기 잘 봤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해. 좀. 안 좋아, 좀. 어떤 애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성적이 내려가줘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적이 아니다. 적은 더 멀리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바로 옆에 있는 애예요. 걔부터 제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현실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의 지원자가 특정 학과에 지원을 하잖아요. 얘가 지원했다는 걸 내가 알아. 쟤도 내가 지원한 걸 알고. 근데 몇 명 안 뽑아. 근데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면은 얘가 제껴지면 내가 붙을 것 같거든. 근데 사실 또 그렇고. 이게 또 되게 그래요. 또 그래서. 에휴, 대학이 뭔지. 그죠? 자, 12번. 12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아, 맞다 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자, 왜 12번이 잘 틀리냐? 바로 질량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량이 M으로 동일하면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A는 질량이 3M이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물체가 가서 부딪힌대요. 자, 충돌 전에 질량이 3M이고요. 얘는 M이에요. 근데 둘이 얘도 오른쪽으로 V로 가고요. 얘도 오른쪽으로 V로 가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얘가 얼마냐면 3MV예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얘는 MV거든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그래프 보면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인데 시간, 힘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문제는 이때 면적이 4MV래요.
즉 충격량이 4MV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4MV라는 소리죠. 그럼 A만 생각해 보세요. A가 4MV가 되는 길은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건 안 되죠. 튕겨서 반대로 가서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MV가 돼야 반대 방향이니까 더해져서 4MV가 되거든요. 얘는요, 반대로 얼마가 돼야 돼요? 3MV가 되면 돼요. 그럼 둘이 합쳐서 4MV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B는 문제가 안 돼. B는 그러니까 V로 가서 몇 V로? 3V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질량이 M이니까. 근데 문제, 어디야? EM이야? 말을 하지. 창피해. 아니야, 이건 창피한 거 아니야. 숫자 틀린 거 아니야. 저기 계산 틀린 건 아니니까. 고마워요. EM이에요. 그럼 바꿀게요. 여기 EMG. 그럼 좀 더 쉬워져, 얘가. EMG. EMG란다. EMV. 그럼 얘는 반대로 얼마? EMV로 튕겨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V로 가서 V로 튕겨 나오나 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왜? EMV, EMV, 그 다음에 V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틀려 보통은. 근데 얘가 잘 틀려. 3MV로 들어가서 MV로 빠져나오니까 속력이 V인가 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얘의 질량은 몇 M이죠? 3M이니까 속력을 하고 싶으면 이게 운동량이니까 사실은 정석은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량을 질량으로 한번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MV를 3M으로 나눠주셔서 얘가 3분의 1V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러면 신경 쓸 건 뭐냐면 질량이 M이 아니면은요 운동량 가지고 바로 속도 때리지 마세요. 질량으로 한번 건너뛰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안 틀려요. 이래서 많이들 틀려요. 12번을. 그리고는 서슴없이 또 거기 보면 진짜 낚시질을 잘해놓은 게 기억해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V다 라고 써 있거든요. 이야,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게 눈앞에 그게 또 보여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분의 1V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지? 질량이 3M이구나 이럴 수라도 있겠는데 V가 떡 튀어나오니까 V? 맞지 않나? 그러고 훅 골라버려요. 그리고 또 이게 몇 번이냐면 실제 모의고사 하면 학평 6번이라고 돼 있죠. 6번 문제 풀 때쯤이면요 뒤에 거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진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실수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눈에 이렇게 보이면 걸리적거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바로 골라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는 다 맞았겠지 그러고 채점하는데 하나씩 틀리죠.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틀려요. 그래서 의외로 수능 1등급도 마찬가지고 내신 1등급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갈리지 않아요. 의외로 쉬운 문제로 갈려요. 등급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쉬운 걸 안 틀리는 사람이 결국은 등급이 높아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등급이 높아요. 어려운 걸 잘 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어려운 건 잘 푸는데 분명히 등급은 한 3등급 맞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런 애들의 특징은요. 쉬운 거를 아작을 내놔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갖고 좀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랑 이제 뭘 한번 해보냐.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번 가시냐면요. 24번까지 한번 가보실래요? 24번까지. 그 문제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잘들 맞춰요. 24번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췄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간 거야. 왜 여러분들 왜 위험한 걸 모르면 그게 위험한지 모르듯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칼 같은 거 어렸을 때 보면은 애기들 보면 칼 무서운지 몰라요. 안 비워봤으니까. 지가 한번 제대로 비워봐야 이제 칼이 무서운 줄 알지. 그 다음에 애기들 보면 뜨거운 거 막 만지려고 그러죠.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도 지가 한번 손을 뒤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새끼면 절대 만지게 하면 안 되고요. 남의 새끼면 만져봐. 손을 한번 뒤어보면 다음부터 죽어라고 운 다음에 안 만지지 않을까요? 아직도 기억난다 예전에. 외삼촌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꾸 밥만 먹으면 그렇게 덤벼 뜨거운 거에다가. 그래갖고 승질이 나고 야 만져. 그랬더니 삼촌이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 야 네 새끼 아니라고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응.
우리 예안이 같았으면 난리 났죠. 근처에도 못 와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은 24번. 이거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힘들어요. 이거 풀어서 맞추는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24번. 충돌 전과 충돌 후의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한 번에 훅 넘어가긴 했는데 두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바로 들어갈게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때 방향도 고려하시고요. 이쯤 됐으면 문제는 다 봤겠죠? 지금쯤이면 푸는 거는 기대는 안 하고요. 문제만 읽어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시켜봤어요. 자, 24번이요. 자, 24번이요.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즉 마찰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질량이 1kg짜리 이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짜리 물체, 2kg의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 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전후 그림을 그릴 건데요. 충돌 전, 떨어졌냐, 이렇게. 자,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에 질량 몇 kg짜리? 질량 1kg짜리인 A가 갑니다. 속도 얼마로? 속도가, 아직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B의 질량은 2kg짜리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 이쪽에다 그릴까요? 그래프가 보니까 속도 그래프인데, 시간, 속도. 근데 무슨 속도예요? 상대 속도예요. 자, 상대 속도인데, 여기가 5m/s래요. 자, 그럼 5m/s라는 소리는 A와 B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A가 5m/s로 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요 다음이 문제인데, 충돌 후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 후. 자, A, B 위치는 안 바뀔 거예요, 순서는. 1kg짜리인 A와 2kg짜리인 B. 하나 확실한 건 있죠? B는 정지 상태에서 A랑 부딪혔으니까 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A, B 순서 지키기 위해서 얘의 속도를 V2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A가 문제예요. A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고 그냥 가나? 아니, 튕겨? 나오나? 그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발생하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당연히 부딪혔으니까 이쪽으로 반대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 씩 웃네. 너도 그랬구나. 자,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진행 방향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 갖고 따져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왼쪽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싸움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거는 약간의 뭐랄까 스킬인데 이럴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잡으세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는 속도의 크기를 V1이라고 할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얘가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는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계산했을 때 V1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반대 방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V1하고 V2 크기만 따져볼게요. 자, V2예요. V1이에요. B가 가서 A랑 부딪혔는데 갈 건데 뒤에 가는 애가 속도가 더 빠를 수는 없어요. 왜? 그럼 어떻게 돼요? 퉁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충돌이. 미친 충돌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크기 자체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여기 이제 뭘 따지냐? 여기 보면 마이너스 4라고 써 있는데 이걸 따지지 말자고.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상대 속도가 4인 것만 보자고요. 상대 속도가 같은 방향일 땐 빼주면 돼요. 그래서 V2 마이너스 V1 해갖고 이게 4 하나만 써주세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만 써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예요. 그러면 충돌 전 A 1 곱하기 5 부호 빼고 할게요. 5 더하기 부호랜다. 단위 빼고 할게요. 2 곱하기 0이니까 0은 1 곱하기 V1이니까 V1 더하기 2 곱하기 V2니까 2V1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니구나 2구나. 고마워. 눈치 줘서. 자, EV2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는 식이 2개 떨어지는데 문자가 딱 2개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 나오나? 그러면은 이거 V2 순서대로 쓸까?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V1 더하기 V2는 4 이거 하나랑 여기서 V1 더하기 2V2는 5 하나 2개 더하니까 3V2는 9 V2는 3 V2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게 4가 나오려면은 V2가 플러스 3이면 V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사실은 이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1m/s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요. 그럼 이 문제 푸는 게 쉬워져요. 자, 그래서 기억.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니? A는 뒤집혔죠, 방향이. 틀렸어요.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3m/s니 충돌 후 3m/s가 맞네요. 이것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기를 구하시던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변화량에. 근데 B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왜?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 0이니까. 현재는 얼마니까? 3이 6이니까. 그러면은 충격량은 6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편하겠죠? 자, 그 상태가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하나 맞네요. 답은 2번인가 보네요. 자,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탄성 충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갖고 딴 거 하나만 더 하고 일단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그럼 간단한 거 한 번만 해볼까요? 요 정도는 좀 까다로운 추격기고요. 간단한 거? 이러면 그렇고 치사한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어디 보자. 간단한 거. 여러분들 간단한 거? 좋아. 35번이요. 35번. 아,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35번이고요. 2021학년도면 언제야? 작년인가요? 아니다. 아니다. 작년이 2021년인가? 그러면 재작년 문제네. 연도가 헷갈려. 언젠가 붙은가. 재작년 수능 9번 문제네요. 참고로 이때 수능에서 물리가 50.1컷이었어요. 쉬웠어. 이때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저녁에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어. 선생님,
너 시험 봤어요? 그랬고 잘 봤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시험 시간이 15분이 남았어요. 그러더라고. 물리 시간이. 자기가 물리 시간이 그렇게 남아보긴 처음이래. 그랬고 근데 그랬더니 풀긴 다 풀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랬고 그럼 잘 봤겠네. 그랬어. 그랬더니 에이 설마요. 15분씩이나 남았는데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 9시 넘어갔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50점이에요. 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다행이죠. 요 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 35번 볼게요. 35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간단하게 같이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B랑 부딪혔대요. 근데 충돌 시간이 몇 초? 충돌 시간이 0.2초래요. 자,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2초래요. 자, 그런데 A만 보세요. A가요, 결국은 얼마의 속력으로 가서 질량 2kg짜리가 3m/s로 가서요. 얼마로 튕겨 나왔죠? 1m/s로 튕겨 나왔어요. 그럼 운동량이 3이 6에서 오른쪽으로 6에서 왼쪽으로 2가 된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8이네요. 8. 단위는 kg m/s가 되겠죠? 아니면 충격량 단위로 쓰시면 뉴턴 세크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니? 혹은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니?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8을 얼마? 0.2초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0.1분의 4인가요? 얼마? 40N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방향 뒤집히거나 이런 거 두 물체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따지는 거 빼고는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그래서 심지어 통합과학에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내도 무방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34번 문제 보여요? 34번 문제 낙생고 작년 문제였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아닌가? 재작년이었나? 기억도 안 난다. 재작년이었겠구나. 2020년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또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학교에서 많이들 내요. 아까 우리 풀었던 거 뭐였었죠? 12번 위에 11번. 12번, 11번 이것도 단골 메뉴예요. 많이들 내요. 그리고 아까 철수하고 영희가 밀었던 문제 있죠? 그것도 많이 내요. 통합과학에서도. 근데 고2 물원 시간에도 똑같고요. 수능에도 똑같아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운동량, 충격량인데 여기까지가 끝나면은요. 여기까지가 벡터 물리량이에요. 요 다음이 이제 일과 에너지라는 건데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물원은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과 에너지가 되는 자와 일과 에너지가 안 되는 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과 에너지가 어려워요. 얼만큼 어렵냐면요. 일과 에너지가 되면은 별일 없으면 1등급이나 50점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 근데 일과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봤자 잘해봐야 3등급이에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커요. 일과 에너지가.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요. 어려운 것도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문제가 길어요. 그리고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해갖고 일과 에너지까지 다 들어가요. 문제 하나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까지고요. 요거까지 다 푸는 것까지. 요거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보다. 문항수 적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아까 우리 힘 남았던 문제하고요. 힘 남았던 문제하고 요거까지 아마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안에 조금 힘들고요. 집에 가서 1-2시간 정도만 조금 더 투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업 녹화는 여기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나요?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어요.